기자회견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공공기업 1조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 신상진 후보의 무능행정, 거짓 해명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모든 의뢰는 생략하고 바로 김병욱 후보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건 아닌지 저희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능행정, 뻔뻔한 거짓 해명, 신상진 후보는 1조 원 공공기여금 폭탄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업 문제와 관련해 신상진 후보의 행정실패, 사업면피, 대시민 기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신상진 후보 측은 지금까지 사업 시행자가 오해했다, 성남시가 먼저 바로잡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제 출발점은 사업자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성남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정비구역 지정도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도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상진 후보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신상진 후보 측은 2026년 4월 14일 정비 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업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4월 30일 변경 고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미반영이었습니다. 4월 30일 미반영 이유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실제 고시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면 그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 더 나아가 면피성 행정입니다. 더 나쁜 건 신상진 후보가 코너에 몰리자 성남시가 먼저 바로잡았다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네 곳의 공공기여금 총액이 약 3조 7,831억 원 규모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소수 구역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졌고, 제대로 된 산식이 적용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1조 원 안팎의 부담이 선도지구 시민들에게 폭탄처럼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예산 논란이 아니라 시민재산권에 직접 타격을 준 중대한 행정 실패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중순 국토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공문에는 성남시가 기본 방침과 다르게 공공기여를 산정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이미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변경하라고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사실상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진 후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통해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선전으로 덮으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고 왜곡이고 소통이 아니고 대시민 기만입니다. 신상진 후보에게 묻습니다. 왜 국토부의 개선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왜 4월 14일에는 재검토와 부담 완화를 말해놓고 4월 말 최종 고시에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토부가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에게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신상진 후보는 시민재산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저 김병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신상진 후보는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업 상장 방식과 특별정비계획의 오류를 인정하고 왜곡된 해명과 정치 홍보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저 김병욱은 시민께 약속드립니다. 규탄만 한다고 시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시장이 되면 즉시 공공기여금 재산점 TF를 가동하겠습니다. 잘못 매겨진 1조 원 및 앞으로의 특별정비계획구역에 있어서의 공공기여금 산정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분담금 시뮬레이터를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국토부랑 싸우는 행정이 아니라 국토부와 손잡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민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는 최대화하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잘못된 행정을 그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신상진 후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네, 이상으로 무능행정 거짓 해명 신상진 후보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사퇴 촉구 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 저희가 여러 차례 했던 거에 좀 더 추가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 예. 네네. 송기령 프레시먼 기자님. 송승표입니다.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마이크 받았습니다. 저희 지금 선도지구는 건축비, 개인 분담금이 이미 다 고지가 되고 있어요. 선정이 끝나서. 그럼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분담금. 예, 어찌됐든 국토부에서 시정을 하라라고 공문까지 내려온 마당이라서 재산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환 기자님 손 저 드시나요? 그러면 분담금이 내려가겠네요. 일조는 지금 폭탄이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분담금이 얼마씩 다 각 가정으로 공지가 됐는데 네. 그 분담금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당연히 내려가죠. 예, 당연히 내려가죠. 좋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환 기자님 손 드신 것 같은데요. 예. 그 국토부에서 지난해 올해 9월 정도에 성남시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회신을 했다고. 9월? 네네네. 올해 9월? 네네네. 시작도 안 되는데. 작년 9월 말씀하시는 아 작년 거예요? 거래. 네. 찾아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총 금액이 일반 한 가구당 9,900억 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구당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산정이 되시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도지구 한 가구당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9월에 사실 우리가 공모 과정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 공모 이후에도 성남시가 기준을 수정하고 하는 시행착오를 했고 신장지 시장도 재건축 설명회 가서 본인이 시행착오를 했다라고 몇 번이나 토로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여금 추가 납부, 그 다음에 용적률의 증가된 용적률의 11%를 공공 아파트로 해야 되는데 총 면적률의 용적률의 12%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가점을 주는. 그래서 장수명 주택 중에서 최고 등급의 장수명 주택.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실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만 있는 주민 그 당시에 선도지구 공모 방식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강행을 했죠. 그래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고 또 선도지구 탈락한 단지들과의 갈등이 야기가 됐고 또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에도 또 기준을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행정이 뭐냐 성남시가
기준을 만들고 수정하고 주민들에게 갈등을 부추기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여러분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 설명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깝깝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깜깜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분당 재건축 단지의 현실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는 성남시 행정의 민낯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을 몇 % 이상 받으면 동점을 주는지 더 받으면 가점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만이 주민 동의를 더 받을 노력하든지 일정 정도 받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든지 주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현장은 지금 대혼란이죠. 청천은 신앙시장인데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준을 만들고 나가든지 어떻게 아무 기준도 없이 시장 취임일이 7월 1일이에요. 7일에 접수를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성남시 재건축을 정말 대책 없는 성남시 행정이고 무책임하고 면피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의 결과물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이민우 기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예. 경기 좋은 신문의 이민우 기자인데요. 그 일전에 그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장 한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여기 시에서 그 용적률이 높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분담금을 좀 줄여준다. 그래서 좀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배려가 따라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보훈 대상자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분들의 특별한 혜택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실 고도제한이라는 게 개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 비행구장을 만들다 보다 보니까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복잡한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도제한이라는 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중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여금을 좀 낮추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재건축 관련돼서는 워낙 궁금하신 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공공기여금 1조 폭탄에 관한 기자회견으로 이 내용에 좀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호 기자님, 네, 질의 여기 먼저 써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고태호 기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카메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잘 안 예, 보이시죠? 카메라 때는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여기 재건축 공공기여 관련해서 신상진 후보 측에서 또 성명서를 또 오늘 아침에 또 냈어요. 그러니까 분당 재건축에 임대 아파트 끼워넣기를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복잡하게 그러면서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김포 이렇게 다른 곳에도 국토부에서 똑같이 성남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5개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건지 그리고 임대주택을 끼워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성남시 시장님은 정말 시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도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반법을 적용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본 행정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인도시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이 저 김명욱입니다. 그 법에 보면 과거에는 공공기여를 임대 아파트 위주로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재건축 속도가 남에 있어서 부담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현금, 토지, 사회 기반,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럼 그걸 결정하는 사업 주체는 누구냐? 조합입니다.
시에서 강제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시장님이 도시개발법을 좀 공부를 하고 재건축 행정을 하는 행정가인 정말로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정확한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금 질문을 받아갖고 다른 현금, 토지, 아파트, 분양 아파트도 하면 됩니다. 미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럼 그거를 사업 주체가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작성을 해서 제안하게끔 만든 것이 노트법이에요. 그래서 뭐 김병우 후보가 임대아파트를 끼워넣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 민주당이 임대아파트를 강제하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법을 제대로 좀 보고 공부 좀 하시나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국토부가 어디에 공문을 보내는지 저는 사실 알지 못하죠. 저는 한국경제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성남시의 국토부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다음 고태호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장뉴스 오태우 기자입니다. 부부장님이 이제 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여금 문제가 이제 선거 막판에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이 공여기업 확대 요구가 사실 그 지자체와 사업성 확보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입장이 좀 엇갈리잖아요, 그죠? 주민들과 제 성남시하고 입장이 조금 서로 간에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후보자님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하고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독을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이 진실인지 나중에 밝혀지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어떻게 이걸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건지 어떤 방법을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 사태 얘기를 꺼낸 것은 신상진 후보 측입니다. 분당감 현수막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사퇴하십시오 하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신상진 후보입니다. 고대비님 잘 보시고요. 저는 사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공공기여금 산출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노트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갖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법대로 했을 때 주민 부담이 과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시는 법대로 안 하고 법보다 1조 원 이상을 공공기여금을 산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대로 하면 1조 원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저는 충분히 주민들이 수용하리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의 속도가 더디다. 그럼 다시 논의하고 중요한 것은 법 개정상입니다. 성남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법의 산식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행정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가 없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세부 기준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승희 기자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김기태 기자님 먼저 시간 양보해주셨어요. 네, 뉴스브랜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계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그 도시정비 기본방침에 위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보 간에 반론을박도 있겠지만은 정비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이질을 하고 용역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비 사업자가 잘못했고 또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에서 또 검토가 또 제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봤을 때 격결이 지금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분당 재건축 연합회라든가 이런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에 좀 혹시 입장이라든가 또 그런 반응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분당 재건축연합회 최우식 위원장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희가 말하는 공공기업 산출 방식이 옳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페이스북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저는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장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 행정의 책임에 관련돼서 우리가 서로가 어떤 성남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부분은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성남시장의 행정 무능력 그리고 끝까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후보님 분당 재건축연합회에서 네, 그 김병우 후보님의 그 주장이 맞다 예, 이렇게 페이스북 보십시오. 최우수 위원장이 저희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예. 네, 그럼 김승기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일국 김순 기자입니다. 제가 4월 17일 날 분당 정책 차기 과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공공기업 문제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제기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는데 이제 과정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성남시가 이제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분당 재건축이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각 구역별로 최종적인 그 안이 만들어졌고 그게 고시가 된 게 1월 초였죠. 1월 초에 고시가 됐고 그러면서 4개 단지에 총 공공기업 3조 7,831억 고시가 됐고요. 예,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규모가 큰 양지마을이 시범단지 현대우성보다 7천 정도 더 적게 됐고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3조 7,831억 원이라는 고시된 게 전혀 지금 변경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이게 고시가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당연하죠. 예, 거의 덧붙여서 이 3조 7,831억 이 부분도 문제지만은 그 성남시가 이제 8조 8천억으로 이제 공공기업을 통해서 걷어서 그거를 이제 기반시설 같은 거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 60% 정도가 증가한다. 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선도지구도 마찬가지로 6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이. 근데 지금 계속 1조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맞아드리겠습니다. 근데 1조 줄여도 2조 7,831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단순히 산술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러더라도 후발주자들까지 다 이제 개입을 했을 경우에 8조 8천억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2조 7,831억 자체도 나누기 하다 보면은 가구당 거의 억 정도의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분당 재건축 원안이 되기 위해서는 2조 7,831억 원 자체도 다시 분석을 해서 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 그런 용의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이 재건축 공공 기업원 관련돼서 꾸준히 기사를 써주신 김승기 기자님께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된 것도 사실 우리 김승기 기자님 기사를 보면서 시작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취임을 하게 되면 관련 TF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분당 재건축의 공공기여금을 8조 7천억으로 계산한 그게 없어요. 그게 내용이 어떻게 해서 8조 7천억이 나왔을까?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1조 원이 낮추더라도 2조 7천억이면 전체 재건축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구당 아까 A 단지하고 B 단지하고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비슷한 환경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 행정의 민낯인 거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봐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 원칙들이 모든 단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들다 보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TF를 구성을 해서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 김순기 기자님하고 똑같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TF 구성해서 그 내용을 샅샅이 좀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방법은 무엇에 있을까 다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유태호 기자님 추가 질의 일단 추가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네, 이번에 이 보고기업 그 문제 때문에 장지하 진보당 후보 측에서는 자료가 있었어요. 지금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장지하 후보 쪽에서는 그 분당 재건축으로 인해서 약 4만 가구의 세입자가 이제 이주와 주거 불안에 직면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공고기업은 논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 이주 대책, 재정착 지원, 공고임대주택 확보 이런 실질적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그 부분은 시장기 시장 측에서도 시장기 시장 측에서 공부를 봐주시면 부탁드리고요. 원래 세입자 대책은 조금 한 발 늦습니다. 재건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 때 이제 세입자 대책이 본격화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전세 기간이 2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 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은 아직도 조금 연구할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재건축 대책을 말씀드렸을 때에 세입자 보호 대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2차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2조 내에서 그 부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장지하 후보가 제기한 문제 잘 검토하고 어느 정도 재건축 단계가 들어섰을 때 본격적으로 잘 정비해서 대안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영선 기자님 손을 먼저 주셔가지고 오늘 매우 뜨겁습니다. 공공기여금 관련돼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상관대 추영선입니다. 후보님 바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후보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올해 선거지구를 당장 7월 1일부터 접수를 한다고 그래요. 분당에 30여 개 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그리고 또 한참 전에 후보님이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물량 해제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량 해제 그리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7월부터 접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당선인 자격으로 충분히 행정행위에 관여할 수 있다. 이게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당장 7월 1일부터 접수하는 것을 뒤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다음에 물량 해제와 연관해서 그것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걸 또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면 인수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언제 구성할지는 저희 논의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재건축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에 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이 재건축 관련된 기준을 거기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취임 이후에 공식적인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과 공식적으로 또 협의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7월 1일부터 한다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효율감과 신속성을 갖고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인수위 구성하면서 관련된 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량 해제는 국토부 설득을 누가 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이 있는 고양시가 원하는 물량을 다 받았어요. 이게 절대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봐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데이터를 잘 내면 이거는 정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축 이런 부분은 여야가 없는 거고 진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용도 제대로 못 내고 설명도 못 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게 정치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뭐 충분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가용 토지를 최대한 더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지어질 단지의 용적률을 좀 조정하는 방법,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도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주단지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이런 걸 총동원 한다고 하면 왜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취임하자마자 충분히 국토부 설득해서 물량 경쟁해낼 자신 있습니다. 네. 질의 답변 중에 우리 후보님이 벌써 시장에 취임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내일까지 한 표를 진심으로 구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한시도 멈춰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우 기자님은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좀 이따 받겠습니다. 예, 변관석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